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19명 중 11명 확진. 서울 롯데리아 직원 모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모임 장소가 음식점이어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맹점이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주요 롯데리아 매장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N차 감염의 시작점이 되는 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직원 모임에서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염 정화와 공여지 해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경의선 철도로 단절된 부가현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과선교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민들 간의 통행로를 막는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좁은 에스컬레이터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복정역이 개선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임시 출입구가 조성됩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용산 캠프킴 부지에 신규 주택 3,1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을 추진하기까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와 공여 해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만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용산 캠프킴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부지에 신규 주택 3,100호를 공급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캠프킴 부지는 현재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김응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안에 반환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국조실 산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표라는 거죠, 목표 말 그대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나온 다음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군 측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염 정화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 협의하는 겁니다. 정화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염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 정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치 필요성이나 치유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됩니다. 만일 협의가 잘 안 되면 특별합동위원회를 거치고 협의가 원만히 끝난다면 캠프킴 부지의 공여 해제를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관련 절차가 추진되는 거죠. 이제 조사 끝나면 이제 미 측과 협의해서. 이후에도 개발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캠프킴 부지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토대로 LH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기관의 협의와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이 고시돼야 합니다. 그래야 캠프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오염 정화가 다 끝나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으로선 오염의 범위나 정화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캠프킴 부지에 공급한다고 밝힌 주택 물량도 아직은 확정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캠프킴 부지에 들어설 최종 주택 물량은 앞으로 분양을 받아 개발할 일반 사업자의 몫입니다. 코스에 대한 거는 나중에 땅을 분양받은 일반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이고요. 정부가 계산한 대로 하면 3,100호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신규 주택 공급 부지 중 한 곳인 캠프킴 부지는 현재로선 3,100호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큰 틀 이외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최근 부가현 1회 1구역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가현 1구역 개발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 지을 동안 단절된 도로 공사는 시작조차 못해 이를 두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의선 철도로 단절된 부가현 1회 1구역과 1회 2구역. 5년 전 1회 2구역이 완공됐고 최근 1회 1구역이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두 아파트를 잇는 과선교 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 과선교를 통과해 아현역과 인근 초등학교를 오가야 했던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다 인접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그 일반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 지금 통학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 지금 과선교가 완공이 안 되니까 위로적이 이제 두산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 일부 주민들이 과선교 대신 1회 2구역 단지 내 통행로를 지름길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단지 내 시설물 훼손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결국 부가현 1회 2구역 입주민들은 단지 내 무분별한 통행이 계속되자 통행로를 막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유지 통행을 막겠다는 주민들과 과선교를 대신할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선교 공사로 인도가 사라졌고 급경사까지 생기면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과선교 공사가 끝났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중고등학생들 통학로까지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어느 단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지와 단지 간의 어떤 협의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과선교를 만들기 위한 단차, 그러니까 경사도 문제들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이 모든 불편함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는 9월 중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비좁은 에스컬레이터로 출퇴근길 대란이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복정역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관련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 계속해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자 SH공사가 임시 출입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복정역 2번 출구입니다. 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구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뒤에는 큰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 출구는 한 줄의 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정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곳 근처에서 수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 시간은 엄청나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2시간 정도는 항상 없는데 아침, 퇴근 시간, 그 시간에는 많이. 출입구 전쟁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정역의 출입구는 모두 4개. 그중 2번 출입구 인근에 버스 환승 터미널이 있어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번 출입구에는 1인승의 비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있어 병목 현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지하철 타는데 여기 환승역이니까 여기 줄 라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이용객 불편이 계속되자 복정역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SH공사가 임시 출입구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부터 주민 민원이 빗발쳤고 SH공사는 관계기관과의 거듭된 협의 끝에 최근 임시 출입구 설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임시 출입구는 2번 출입구 인근 장지 치안센터 주변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SH공사가 임시 출입구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복정역의 관리 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역사의 시공 허가와 관련해 업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철도 구조물 인접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 관련 심의를 이제 협의를 들어가면 조속하게 협조를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겠다. 출퇴근길 숨통을 틔우게 할 복정역 임시 출입구는 오는 10월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최근 교회와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있는 최소 8개 이상의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13일 0시 기준 전국에서는 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이 47명, 해외 유입 사례가 9명으로 최근 지역 감염 사례의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770명입니다. 서울에서는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735명입니다. 네. 어제 패스트푸드 매장 8곳 직원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방역당국은 어제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 시내 최소 8곳의 롯데리아 점장 등 직원 19명이 지난 6일 광진구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참석자 중 최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매장은 종강역점, 해화점, 군자점, 건대점, 숙대 입구점 등 최소 8곳으로 확인됐고 현재는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이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특성상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접촉자를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해당 매장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성격을 고려해 볼 때 CCTV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동선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칫 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이번 사례는 방역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감염 동선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무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를 대비해 각 자치구들은 무더위 쉼터를 준비 중입니다. 성북구 무더위 쉼터 준비 상황을 이승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두드러져 작년보다 더 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북구가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체육관에 준비된 야간 무더위 쉼터. 5인이 들어갈 수 있는 캠핑용 텐트 16동이 3m의 간격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불과 베개는 물론 샤워실까지 준비됐습니다. 또한 건강 프로그램과 간단한 놀거리를 제공해 열대야에 지친 주민들의 피로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안면 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도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서 손 세정제라든가 마스크도 준비해가지고 좀 착용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코로나랑 관련된 생활 수칙들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도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등 기존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관내 모든 지점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됩니다. 성북구민 45만의 반 이상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이 폐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도 전 23개 점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역에 여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마을 곳곳에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공원 등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 16개소와 관내 복지시설 10곳에서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무더위 쉼터는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와 어느 해보다 긴 장마.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 휴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구는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회색빛 도심 속 한켠 초록빛 세상이 열립니다. 실제 숲길을 걷는 듯 화면 속에 펼쳐진 영상과 잔잔한 음악 속에서 책 한 권 펼쳐보는 여유도 가져봅니다. 살아 숨쉬는 식물 사이로 오솔길을 걷다 안락한 의자에서 휴식을 취해봅니다. 또 다른 숲, 심지에 한 겹 한 겹 밀랍을 살붙이며 초를 완성해 갑니다. 실제 숲길을 걷는 듯 명상을 곁들여 자연과 하나됨을 느껴봅니다. 저는 이 화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정말로 내가 숲길에 있는 것 같은, 거닐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과 이 영상이 저를 사실 사로잡았습니다. 강남구가 지난달 7일 첫 선을 보인 복합문화 휴식공간 강남힐링센터.
낮에 2시간 30분 동안 모든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일회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저녁에 열리는 월 정규 강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명을 정원으로 운영합니다. 행사나 강연을 위한 대관도 가능합니다. 연인들이 오셔도 되시고 가족분들도 오셔도 좋으시고 편하게 쉬시다가 무언가를 배워보면서 힐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프로그램도 체험하시면서 다양한 힐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동에 마련된 강남 힐링센터는 다음 달 초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남구는 권역별로 모두 4개의 힐링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누구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반면 유예도, 홍파, 나중소 조금은 생소한 이름들이죠. 앞서 언급한 독립운동가처럼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헌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악당을 치면서 관순아 내 대신 내가 잡혀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며 우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있었다고 지금도 생생해요. 독립유공자 후손인 한해동 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관순이는 유관순 열사. 그의 순국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한 사람은 한 씨의 모친이자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인 독립운동가 유해도 지사입니다. 유해도 지사는 유관순 열사와 3.1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아운의 만세운동을 주도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 둘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곡식 넣는 그 속에 있다가 잡혔어요. 시골에 몰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죽은 것도 몰랐다고 나중에서 알았어요. 예. 만주로 건너가 무장 항일 투쟁에 투신했으며 광복군을 조직하는 데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 홍파 선생. 그의 아들 홍성남 씨가 들려준 홍파 선생은 뼛속까지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자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너무 그렇게 크게 느끼셔서 묘비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내가 없다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오로지 나라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나라에 돈을 갖다 줘야지 받아오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여간 돌아가실 때까지도 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문이 발간됐습니다. 잊혀져가던 18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책 속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그런 정신이 없다면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후손들이 그 정신을 알려주고 개성 발전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고초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에 들은 이야기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뭘 자료를 해서 더 할아버지를 빛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이 되고. 독립운동가의 전기문은 한 사회봉사단체의 관심의 결과물입니다. 회원들이 직접 후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겁니다. 후손들에게 이 책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독립유공자인데 뭐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동안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많이 살지 않겠어요. 교과서에만 나온 운동사가 전부가 아니다. 이제 독립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우리 기억에서 흐릿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을 상기시키고 저희 할아버지 같으신 분은 열심히 해서 독립운동 정신을 우리한테도 보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책에도 썼지만 진짜 기분 좋았어요. 현재 독립유공자는 15,000여 명. 여기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현 대한민국의 뿌리가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서울시 11만 호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TF 구성에 들어갑니다.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절차도 간소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구성하는 TF는 총 4개 추진단.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나뉩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11만 호 주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사업구역 신규 지정 사전 타당성 절차를 생략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 18개월이 걸리던 사전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사업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 소위를 만들고 각종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SH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규 택지 11개 단지 1만 2천 호도 20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냅니다. 상암 DMC는 당초 계획대로 복합 비즈니스 센터로 추진하되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생활 SOC와 주거를 병행 추진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참여를 위해 시범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에 제시하고 선도사업단지 한두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 마지막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특히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오늘까진 장맛비가 주춤하겠지만 어제 같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마스크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바람 한 점 스쳐 지날 수 있는 조금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